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지금 카다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또 반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반군들이 거점인 동쪽에 있는 제2의 도시 벵가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시면은 아마 한 일주일 전에 다 점령이 돼가지고 카다피의 승리로 끝날 뻔했어요. 군대가 카다피 군대가 벵가지 바로 문턱까지 와 있으면서 대포를 쓰고 일부 부대는 벵가지 시내로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군사 개입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프랑스 전투기가 개입을 해가지고 벵가지 문턱까지 와 있었던 카다피의 탱크 부대를 그냥 공중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저지를 해가지고 벵가지를 살려낸 게 현재까지의 정세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왜 남의 나라 내전에 개입을 하느냐? 남의 나라 내전에 개입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은 거의 아마 처음일 겁니다. 무슨 명분이냐? 어떤 국가가 그 국민들을 학살을 할 때 국제사회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해가지고 그 국가 대신에 직접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이런 명분이에요. 카다피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카다피라는 정부가 그 주민들을, 평화적 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폭격을 하고 폭격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국제사회가 그냥 보느냐? 그러면 안 된다. 개입을 해가지고 그 국가의 손을 묶고 그 주민들을 보호를 한다 하는 이런 명분으로 개입한 것이 이번 유엔의 리비아 폭격의 그 법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의 법적인 논리입니다. 이게 아주 드문 일이에요. 국제사회에서 국내에서 누가 학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권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개입한 것은 거의 이번에 그 비슷한 진례가 뭐 있긴 있었는데 이번처럼 확실하게 개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이런 점에서 앞으로 북한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 하나의 선례가 된다 이거죠. 근데 북한에서 평양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김정일이가 발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한 몇천 명이 죽었다. 발포를 하다가 보니까 인민군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도 배고픈데 먹고 살게 해달라는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라는 명령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인민군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다. 인민군들이 싸운다. 그런데 인민들 편에 섰던 부대가 호나로 몰려가지고 조금 있으면 완전히 말살되게 됐다. 가만히 두버리면은 김정일이가 인민들을 더 많이 죽이게 됐다.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 거냐? 그때 우리 한국군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엔 결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유엔이 다국적군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군, 뭐 일본군은 자유되니까 좀 어렵겠지만 한국군, 러시아군, 중국군 등등 합쳐가지고 북한의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비슷한 명분이 이번 리비아 사태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 선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는 리비아 사태를 아주 주시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왜 주시하느냐? 김정일이는 얼마 전에 북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리비아 카다피 편을 들면서 지금 카다피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김정일밖에 없습니다. 김정일만이 카다피 편을 들고 있어요. 중국도 편을 들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편을 들지 않아요. 이 중동에서 카다피 편을 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카다피는 중동에서 이미 실린 힘을 했어요. 이 사람 행동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하다가도 아랍 나라들끼리 정상회담을 하다가도 카다피가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을 가리키면서 저자는 거짓말쟁이고 미국의 복수가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의 정상들이 미국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카다피는 더 밉다 해가지고 카다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김정일 정권이 카다피 편을 들고 있는데 그 논리가 하나 재밌어요.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꼴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 포기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이거는 약간 사실에 가까워요. 만약에 2003년에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처럼 국제사회가 다국적 군대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유엔군이 공습을 하면은 나는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공갈을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을 지켜본 김정일이는 나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 사태가 여러 가지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도 상당히 고민해요. 지금 유엔 결의는 보면은 지상군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으로만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공군과 해군으로만 공격을 하는데 지금 다국적 군대가 주로 쓰는 무기가 크루즈 미사일을 이것은 주로 배에서 발사합니다. 잠수함에서 쏘고 크루즈 미사일로 정확하게 어디를 때리고 있느냐 하면 리비아의 비행장, 공군 기지, 그 다음에 레이더 기지, 그 다음에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때려서 한 이틀 만에 이건 거의 다 90%가 이미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됐어요. 리비아 비행기는 리비아 상공을 뜰 수가 없습니다. 뜨면은 격추시켜버립니다. 하나가 격추가 됐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시민군을 공격을 하는 카다피 정부군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가전을 벌리면은 누가 카다피 군대인지 누가 시민 군대인지 이 하늘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 폭격을 해버리면은 민간인들이 죽습니다. 민간인들이 죽으면은 리비아가 이제 선전선동을 합니다. 벌써 지금부터 선전선동을 하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 이 요새 전쟁하기가 참 어렵게 됐어요. 이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하기 어렵게 된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국 군대가 많이 죽으면은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전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방 민간인들이 많이 죽으면은 또 상대방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자국 군대도 안 죽어야 되고 상대방 민간인도 안 죽어야 되고 상대방 군인들만 골라서 죽여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도시에서 섞여버리면은 누가 누군지를